지금부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알고리즘은 RSA입니다. RSA는 MIT 대학에 있었던 리베스는 아직도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리베스, 샤미로, 엘드맨 요 세 분이 개발한 알고리즘입니다. 1977년도에 개발이 됐고, 이 RS 알고리즘을 개발한 공로로 2002년도에 튜링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인수분해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한 알고리즘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키 길이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보시면은 현재 보통 대칭 키는 128비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기준에 의하면은 그러면 그것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RSA가 갖추기 위해서는 그 RSA에 사용되는 모듈러스라는 값, n 값이 있는데 이 n 값의 크기가 372비트 수여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입니다. 보통은 2048비트를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이산대수의 경우에도 그룹 크기는 RS의 크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반면에 차원 곡선의 경우에는 키 길이가 대칭 키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타원 곡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요거는 해시고요. 요거는 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맥은 해시와 달리 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덜 짧은 길이의 해시 함수들을 사용해도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RS에서 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암호화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봤듯이 n이 2048비트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 n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두 개의 소수 p와 q를 곱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pq는 몇 비트여야 되냐면 1024비트 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24비트짜리 소수 두 개를 생성한 다음에 이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n을 계산할 수 있는데 n을 공개하더라도 다른 사용자들은 이 n을 인수분해하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3장인가요? 그때 설명드렸듯이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 이게 다 깨지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Q는 1024비트 소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소수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1024비트 수를 랜덤하게 생성을 해요. 그럼 쭉 01뭐 쭉 돼 있겠죠. 그럼 맨 마지막 비트를 1로 세팅하고 맨 첫 비트를 1로 세팅합니다. 이걸 1로 세팅하는 것은 1024비트 크기의 수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앞에 00000000이면 이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비트의 수라고 하는 것은 맨 첫 비트를 우리가 unsigned로 생각했을 때 1인 경우예요. 그래서 앞에를 1로 세팅하고 맨 뒤도 1로 세팅합니다. 이거는 2를 제외한 모든 소수는 홀수입니다. 그래서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1로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가 소수인지 판별해요. 이 소수인지 판별하는 알고리즘은 확률 알고리즘입니다. 매우 빠르게 판단을 해주지만 아주 작은 확률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P와 Q를 선택을 하면 N을 만들 수가 있고 이 N을 만든 다음에는
파이 n이라는 값을 계산합니다. 파이 n도 pq를 알면 그냥 p-1, q-1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1024비트 수 두 개를 곱하는 것이니까 이 자체도 상당히 비용이 비싼 연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인트와 같은 걸로는 처리할 수가 없고, 자바 같은 경우에 라이브러리 보면은 빅 인테저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곱셈도 하고 여러 연산들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 n을 계산하는 이유는 오일러라는 수학 정리가 있는데, 오일러 정리에 의하면 a의 파이 n 등 모드 n은 1이 됩니다. 언제? GCD AN이 1이면, 즉 A와 N이 서로소이면, 공통된 약수가 없으면 A의 파이 N승은 무조건 1이 됩니다. 이걸 승한 다음에 모듈러 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A 파이 N은 1과 법 N에서 합동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파이 N을 계산하게 됩니다. 오일러 파이 N을 계산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데, 이 2는 파이 n-1과 같거나 작아야 되겠고, 파이 n과 서로소야 돼요. 서로소. 보통 랜덤하게 선택된 다음에 얘와 서로소인지 살펴볼 수도 있는데, 보통은 3 또는 2의 16승 플러스 1인 6, 5, 5, 3, 7이라는 값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으로 2를 선택한 다음에 2와 파이 n에서 여건, 곱셈에 대한 여건 관계인 d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d는 간단한 그 유클리드는 호재법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이 완료되면 n과 2가 공개키가 되겠고, n과 d가 개인키가 됩니다. 이 값들을 알아도 다른 사용자들은 이거로부터 n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n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파이 n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n으로부터 파이 n을 계산하려면 pq가 필요합니다. pq 없이 파이 n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되어 있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n으로부터 pq를 계산하려면 n을 인수분해해야 합니다. 매우 큰 두 수의 곱으로만 된 요런 n은 인수분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로 해보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크고요. 가장 빠른 인수분해 알고리즘을 적용하더라도 그 인수분해 알고리즘은 지수 시간이 요구되는 알고리즘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 내에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개키와 개인키를 계산하게 되면 메시지를 암호화는 어떻게 하냐면, 이 메시지의 크기는 m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m의 2승을 하게 됩니다. 2승을 해서 c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c가 이제 암호문이 돼요. 그러면 이 c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냐면, c의 d승을 하게 되면 c는 m의 2승이기 때문에 m의 2d승이 되겠고, 이 d는 파이 n에서 그 1과 합동인 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1과 법 n에서 합동이 되기 때문에 언제? GCD NA가 1이면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GCD M N이 1이면 요 값은 1이 되고 남는 건 M만 남습니다. 물론 GCD M1이 M1이 아니면 이게 이제 이 특성을 이용해서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M이 N과 서로소인 경우는 M이 P의 배수이거나
Q의 배수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P와 Q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이 CD가 M과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과 작은 모든 M에 대해서 이렇게 암호한 다음에 이렇게 풀면 M을 얻을 수 있습니다. RSA는 방금 보셨듯이 주어진 값을 2승에서 암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값으로 3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6, 5, 5, 3, 7 같은 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매우 빠르게 암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M이 2면 2의 3승은 8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을 만나게 되면 이 8은 그리고 공개키가 3이라는 걸 공개되어 있으면 이 값은 2를 암호한 값으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값들을 암호화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암호화를 직접적으로 M에 바로 거듭 제곱해서 하면은 안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암호할 값을 이 N과 비슷한 길이로 확대한 다음에 이승을 해야 그것이 그 결과를 보고 어떤 값을 암호화했는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OAEP라 그러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3과 6537 같은 수를 공개키로 사용하기 때문에 RSA의 경우에는 공개키 암호화가 개인키 암호화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암호화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복호화, D승 값은 매우 큰 랜덤한 수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비용이 M의 2승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OAP는 M을 패딩하고 랜덤한 값을 붙여가지고 그 결정적 암호화를 확률적 암호화로 바꿔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호하게 되면 복호한 사용자가 R을 모르더라도 제거를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가마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인수분해에 의존하는 RSA와 이산대수 문제에 의존하는 여러 알고리즘 중에 엘가마 알고리즘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이산대수에서 엘가마 하는 것이 아니라 타원 곡선에서 엘가마를 진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산대수 문제는 언제 봤냐면은 DP-헬만 G의 A승, G의 B승을 교환해서 G의 AB승을 계산하는 그 DP-헬만 키 동의 프로토콜에서 이산대수 문제를 살펴왔습니다. 이 문제의 어려움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만든 것이 바로 엘가마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G의 A승 이런 값들을 이런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G, 군, 순환군, 이산대수 문제가 어려운 순환군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살펴봤듯이 이런 크기의 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런 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2048비트짜리 순환 이산대수 문제가 어려운 군을 만들고자 하면은 2048비트짜리 소수를 선택하면 되겠고 이 소수를 선택할 때 만들어지는 JP 스타 즉 1부터 P-1로 구성된 집합은 순환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순환군에서 생성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이 값과 p를 알면 우리가 필요한 연산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크기의 군을 쓰지만 이 군의 부분군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2024 비트, 여기 얼마 됐어요? 2024 비트라 됐죠. 여기서는 256 비트고, 그래서 224 비트짜리의 소수 Q를 선택한 다음에 이 Q를 이용해서 2048 비트짜리의 P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ZP 스타의 부분군 중에 크기가 Q인 부분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에서의 생성자를 얻게 되면 이 생성자에서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수는 1부터 Q-1까지예요. 그래서 훨씬 더 작은 수들을 가지고 거듭 제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설정 1보다는 더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은 이 환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얘도 ZP 스타 군이고 얘는 ZP 스타의 부분군이기 때문에 이산대수의 문제의 어려움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G나 이런 것들은 다 랜덤하게 선택한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G를 선택하는 것도 랜덤하게 선택한 다음에 이 G가 얘의 생성자인지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 이 G를 생성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순환군을 얻으면 어떻게 하냐면 순환군과 G는 생성자이고 이 군의 크기가 Q다. Q라고 하면 우리는 이 Q의 1에서 Q-1에 있는 수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이 수로 G를 거듭 제곱해서 Y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Y를 누군가한테 공개하더라도 이 Y와 G와 P가 있더라도 X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키와 공개키가 있을 때 메시지 M을 어떻게 암호하냐면 이 M은 그냥 일반 메시지가 아니라 GQ의 한 원소라고 가정을 하고 먼저 암호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실제 메시지는 어떻게 암호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에서는 R을 하나 랜덤하게 선택한 다음에 G의 R승을 계산하고 내 공개키 Y의 R승을 그러니까 그 상대방 공개키 Y의 R승을 한 다음에 M을 곱해서 요 두 개의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A와 B를 X를 개인키를 갖고 있는 사용자한테 주면 그 개인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A의 X승을 하게 돼요. A의 X승은 G의 R승이니까 요거의 X승이고 그러면 G의 RX승인데 얘는 G의 X의 R승이 되겠고 요거는 Y의 R승이 됩니다. 즉 A의 X값과 Y의 R승은 같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나누면 M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환경에서는 나눗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값의 역원을 구합니다. 역원을 구할 수가 있고 역원은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서 곱해주면은 요 두 개가 상쇄돼서 M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하고 복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경우에는 이 m이 요 g의 x승 형태로 거기에 소속되는 어떤 값이어야지만 이렇게 곱할 수가 있는데 일반 메시지들은 그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g의 r승을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y의 r승을 계산한 다음에 요거의 해시 값을 계산해요. 그러면 k를 얻게 되겠고 요거는 이제 kdf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DPL만에서도 요걸 통해서 뭐 kdf를 통해서 kab를 계산하듯이 랜덤한 대칭키를 계산한 다음에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암호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을 암호해서 x를 알고 있는 사용자한테 주면 사용자는 또 요 첫 번째 값을 x승에서 y의 r승을 계산하게 되겠고 얘를 약속된 kdf로 구성해서 k를 구한 다음에 얘를 복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를 알고 있는 사용자만이 요것을 복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때 요걸 통해서 k1, k2를 구해서 back k2 c 이렇게 인증 암호화를 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받은 사람이 G의 아래 X승을 해서 요 값에 대해서 KDF에 넣어서 K1과 K2를 얻은 다음에 요 K2로 맥을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K1으로 요 암호문을 복호할 수 있습니다. RSA, 지금부터는 이제 전자 서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SA 전자 서명은 우리가 RSA에선 ND가 개인 키고 NE가 공개 키이고 ME 해가지고 암호화를 했는데 거꾸로 M에 D승을 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암호화한 거는 E는 공개 키니까 누구든지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D를 알고 있는 자만이 요 값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요 값이 바로 전자 서명 값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m을 바로 암호화를 하면 m이 1인 경우에는 이 값은 1이 되겠고 작은 값들은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m1의 d승, m2의 d승이면 이 두 개를 곱하면 m1, m2의 d승 메시지를 위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 값을 임의로 선택한 다음에 시그마 2승을 하게 되면 이것이 또한 유효한 서명이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전자서명할 때 긴 메시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해시를 해서 이 해시에다가 D승을 하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해시 값이 너무 그 2048이나 3072에 비해서 얘는 160비트, 256비트니까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방법, 안전하게 서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해시 함수로 메시지를 해시해서 D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해시 결과값이 그 n과 비슷한 길이가 되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암호하는 것이 더 안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SA는 암호할 때는 OAEP라는 걸 써서 n과 비슷한 크기로 메시지를 만들어 준 다음에 암호화를 하고 RSA를 위한 전자 서명의 경우에도 일반 해시 함수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RSA PSS라는 기술을 써서 이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을 n과 비슷한 길이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D승을 해서
그 소명 값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가마 전자 소명은 뭐 다양한 변형들이 있는데, 메시지 W를 랜덤하게 계산한 다음에 메시지의 해시 값과 그 다음에 요 값들을 결합해 가지고 요 S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M과 WS를 전달하게 되면 이 세 개의 값은 X를 알고 있는 사람만 만들 수가 있고, 이 값들은 이 사용자의 개인 키인 Y를 이용해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간 변형이 돼서 DSA라고 하는 전자소명, 미국 전자소명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는 DSA보다는 우리가 공개키 인증서에서 보듯이 RSA 전자소명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노트 9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방금 살펴봤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과 전자서명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암호 라이브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SA와 관련된 그 수학 연산과 관련된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작은 수를 이용해 가지고 PQ 또 N, 파이 N, E, D를 구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P와 Q가 23, 32일 때 N은 713이 되고 파이 N은 660이 되고 E를 7로 사용하게 되면 D는 283이라는 값이 나오고 M을 23L 곱하기 6이라는 값을 138을 M을 사용했을 때 이 M에 2승을 하게 되면 2승 모듈로 N을 하게 되면 392를 얻고, 그걸 다시 D승해서 모듈로 N 하면 138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1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이 01의 경우에는 1024비트 PQ를 생성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N을 계산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도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24비트 정수라는 것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큰 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읽을 수나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PQ가 이 정도 되고 N은 그 두 수에 곱한 거가 돼요. 그리고 파이 N, ED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RSA는 이런 수를 갖고 연산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가마도 수학적으로 그냥 보면 이 엘가마 경우에는 이런 RFC 같은 데 가면 미리 사용하는 널리 사용되는 그 소수들 생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2048비트짜리 소수를 선택하고 거기서 또 생성자를 하나 고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군들을 우리도 가져다가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엘가마 암호화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를 이 정도 선택을 하게 되겠고, 이 P는 2048비트예요. 그 다음에
모두 224비트짜리 Q는 요 값이 되고요. 이건 다 이 RFC에 제공이 되고 있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로 주어진 것을 숫자로 빅 인테리어 바꾸면 이런 값들이 되겠고,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x가 이제 비밀 값이 되겠고, y는 이제 이런 값이 돼요. 그래서 x는 q에서 놀고요, y는 이제 p에서 노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m을 암호화하면 이런 ab 값이 되겠고, 이 ab를 다시 복호하면 12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L 가마고요. 실제 RSA를 테스트해 보면 이런 식으로 RSA를 키를 만들어 달라고 2048비트짜리 만들면은 알아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키를 이제 RSA 알고리즘 구현되어 있는 객체를 달라고 하고 초기화 시킨 다음에 이제 도파이널, 업데이트 도파이널 등을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하고 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실행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RSA n이 요게 되겠고, 익스포넌트 보면 여기서도 보면 그 이 값으로 65537, 2의 16승 플러스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는 이제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SA는 공개 키로 암호하는 것이 개인 키로 암호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값을 암호화하면 뭐야? 그러니까 단순한 1을 암호했더니 그냥 1이 되죠. 그쵸? 1을 암호하면 2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패딩을 이용해서 PKC S1 패딩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면 평문은 1이다 하더라도 암호문은 상당히 다른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은 PKCS1 패딩이 아니라 OAP 패딩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RSA를 생성할 때 우리가 F0를 쓰겠다, F4를 쓰겠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0를 쓰면 공개 키로 3을 쓰겠다는 거고, F4를 공개 키로 쓰겠다는 것은 65537을 공개 키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 엘가마는 알고리즘 자체는 자바 아모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진 않은데 디피-헬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엘가마 암호화를 흉내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여기에는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도 DH를 디피-헬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엘가마를 암호하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을 엘가마로 이용해서 암호화할 수 있고, 이때 지금 2048비트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RSA 시그너처 테스트, 요거는 이제 D로 암호하는 건데 실행해 보면 요 메시지를 그 서명한 값이 요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DSA고 ECDSA고
그거는 제시가 안 돼 있네요. 원래는 이 경우도 이제 패딩을 해줘야 되죠. SHA-256 with RSA. 이게 기본적으로 패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고, RSA로 암호하는 거, DSA, 이거는 이산대수 기반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타원곡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RSA구나. 아까 거는 이게 RSA 암호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서를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인증서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쓰던 인증서를 여기에 넣어놨는데, 이게 2016년도에 제가 쓰던 인증서예요. 그래서 이게 제 2016년에 쓰던 인증서이고, 이 값들을 여기 지금 보이진 않을 텐데, 요거를 시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요 인증서 파일, 지금은 그 공동 인증서가 아니면 이런 파일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인프리 2016.키가 개인 키가 암호화된 그 파일이고, 요게 그 공개 키입니다. 그래서 공개 키를 열어보면, 여기 보면 유효 기간이 2016에서 2017이고, RSA 모듈로서 이렇게 되겠고, 퍼블릭 엑스포넌트로 6553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그 추가적으로 들어간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인증기관이 그 서명한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예외 처리되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공동인증서의 경우에는 요 키를 암호할 때 AES나 이런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나라 표준인 SEED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SEED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는 없기 때문에 이 BC 라이브러리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구현도 해야지만 이 파일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실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개인키 파일도 복호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옛날에 갖고 있는 인증서 파일들이 있으면 여기에다 넣어서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넣고 한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은 그 공개 키도 오픈하고 개인 키도 오픈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전자 서명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예외들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9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